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와이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PD님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어요. PD님 고민이 뭐죠?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할까가 제 고민입니다. 그쵸. 이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책 이름이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거든요. 그때부터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 했었고, 항상. 지금도 되고 싶고,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덕후로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살아남기 개념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스터디장으로서 미국에서 살아남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원리,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야 다음에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저의 약간 개똥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할 점은 뭐 제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잘 걸러서 들으시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제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게 제가 삶을 보는 기본 자세거든요. 제가 느끼는 세상이란, 삶이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만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도 영향을 간다? 그치. 현재도 영향이 가고 미래도 영향이 맞아요. 근데 영향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랑 미래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를 살아감에 동시에 미래가 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랑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재가 플러스일 때 미래에도 플러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현재가 마이너스일 때 미래가 마이너스 있는 경우가 있겠죠. 현재에 뭐 많은 걸 쌓았는데, 많은 걸 플러스로 만들었는데 미래에는 아무것도 영향이 없거나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조그만 것을 했는데 미래에는 큰 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현재는 되게 마이너스지만 미래에는 플러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저는 그 미래를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현재에도 플러스가 되는데 미래에도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플러스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인 경우, 현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미래에는 플러스가 되는 경우, 현재 마이너스지만 미래에도 마이너스,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미래에는 플러스, 현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래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현재도 플러스고 미래에도 플러스인 걸 윈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미래 내가 윈윈했다. 그리고 현재는 얻은 것 같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저는 소비라고 불러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래에 플러스가 생겼다. 이건 행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마이너스, 미래에도 마이너스인 일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에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플러스인 건 투자. 현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래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불운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가 행운과 불운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빼고 이 네 가지 경우는 나의 선택이잖아요. 이 네 가지 선택 중에서 뭘 지향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윈윈을 해야 되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윈윈 그리고 투자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윈윈인가 소비인가 바보 같은 짓인가 아니면 근데 윈윈과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미래에.
근데 소비 같은 경우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비가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씩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윈윈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현재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현재 좋은 연봉을 받는 거. 근데 그거를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고 미래에 더 좋은 연봉을 받겠죠? 그건 플러스예요. 윈윈이 되는 전략입니다. 소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사는 거예요. 현재는 플러스예요. 내가 차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차는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래에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그건 소비예요. 바보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것 혹은 술을 마시는 이런 행동들. 현재도 내한테 안 좋은데 미래에 나한테도 안 좋은 행동들.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돈이 줄어드는 거나 혹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래에는 도움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나 거기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배려하고 더 위해주는 것. 그거는 사실 미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인 거죠. 근데 소비랑 윈윈을 많이 헷갈려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헷갈려 할까요? 소비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럭셔리한 차를 샀다고 해볼게요. 럭셔리카가 미래에 나한테 플러스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카는 왜 소비에 속하냐면 어쨌든 냉정하게 봤을 때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차가 미래에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윈윈은 지금의 나한테도 확실하게 좋고 미래에도 확실하게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 그러면 소비가 아니라 윈윈이 되려면 그 차를 현재 내가 사업하는 데 써요. 현재의 나의 사업에 밸류를 더해주죠. 미래에 내 사업이 크는데 밸류를 더해주죠. 그 차가. 그러면 그 차는 소비가 아니라 윈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르게 표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현재에도 플러스, 미래에도 플러스라는 윈윈. 돈을 버는 거. 플러스, 현재에는 플러스, 미래에는 마이너스인 소비. 얘는 줄여야겠죠. 현재에서 마이너스인데 미래에는 플러스인 거, 돈을 불리는 거. 이것도 좋은 거죠. 마이너스인 거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고 윈윈을 계속 하는 거. 이게 순환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돈이 늘어나고 자산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돈을 불리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부동산 투자, 뭘 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비트코인 이런 얘기밖에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이 네 부분에서 한 부분밖에 안 돼요.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돈을 잘 못 벌고 못 모으고 못 지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은행에서 모든 내역을 다 이제 엑셀 파일로 뽑으세요. 엑셀 파일로 다 뽑은 다음에 한 표로 만들어요. 아까 그 행운이랑 불행까지 쳐서 6개의 카테고리를 다 나누세요. 그럼 내가 지금 윈윈에 얼마를 쓰고 있고 소비는 얼마를 하고 있고 투자는 얼마를 하고 있고 바보 같은 짓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돈을 버는 거는 잘 못하는데 모으는 건 잘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모으는 거보다는 버는 걸 잘하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내역을 뽑아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과 지키는 거의 큰 차이점은 뭔가요? 돈을 모으는 거는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지금 현재보다 플러스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고 바보는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플러스가 되진 않잖아요. 0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4가지 중에서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겁니다. 그럼 돈이 늘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아남기 개념편. 돈이 늘어나는 원리란 무엇일까? 자, 제가 숙제로 이 4가지를 공부해오라고 했어요. 시드, 레버리지, 성장률, 복리. 자, 한 사람씩 얘기를 해봅시다. 저 먼저 할게요. 시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본 자금을 모으는 것이죠. 레버리지는 바깥쪽에 자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오케이. 레버리지 어떻게 생각해요? 나랑 똑같이 생각해요? 네, 약간 오케이. 론을 빌려서 약간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오케이. 네. 그다음 성장률은요? 성장률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장률은 이제 시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음, 그걸 나타내는. 오케이. 이제 복리 효과는 이제 보통 투자를 하면 이제 원금하고 이제 이자가 붙는데 복리는 이제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맞아요. 네. 오케이. 80점, 10점. 60점. 많이 주셨네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시드는 초기 자금입니다. 초기에 갖고 있는 돈이에요. 레버리지는 한국말로는 지렛대라고 하죠. 이 초기 자금을 가지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올리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초기 자금을 보다 훨씬 더 큰 돈 혹은 훨씬 더 큰 다른 리소스가 있겠죠? 그걸 내가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데.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더 큰 리소스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걸 레버리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률. 성장률은 말 그대로 초기 자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더해지는 그 성장하는 그 부분의 퍼센테이지. 그게 성장률이죠. 복리는 아까 설명을 잘 했는데 이자라고 치면은 기본에 있던 그 자금에 이자가 붙었죠. 그럼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원금에도 이자가 붙지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 이자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고 하면 이게 커브를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커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원리는 돈뿐만 아니라 삶, 공부, 사업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과 원리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 4개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사업에서 시드, 레버리지, 성장률, 복리는 뭘까요? 레버리지는 이제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버짓을 조금 넓히는 행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혼자야. 큰 프로젝트를 해내려면 어떤 걸 레버리지 해야 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요? 파트너들을 찾아야 그렇죠. 되죠. 파트너들을 찾아야 되거나 또 나 대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 직원을 직원들.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도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렇죠? 투자금도 레버리지고 파트너를 찾는 것도 레버리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인데 더 큰 거를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질문이요. 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면 네. 그 버짓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열혈 학생 찾았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레버리지가 되나요? 자, 우리는 지금 아까 4개의 잡음면에서 네. 투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은 들어오고 불리는 것만 보고 있는 것 뿐이고 아웃은 또 따로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리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돈을 많이 불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을 불리는 것과 돈이 나가는 거 둘 다 다른 영역이고 둘 다 다르게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도 다르고 모으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투자, 불리는 것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진도가 이제 뒤에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으는 거, 지키는 거, 걔네가 순환하는 거를 다 알려드릴게요. 네. 오케이? 일단은 불리는 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문제들을, 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했어요. 그럼 성장률은 뭘까요? 사업에서 성장이란 뭐 매출이 느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객들이 늘어가는 걸 수도 있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복리. 아까 복리는 뭐라 그랬죠? 이익이 붙는 그쵸. 이익에 붙는 행위는 뭘까요? 사업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 그치. 90점. 프랜차이즈 내는 것도 약간 복리에 속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도 복리는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프랜차이즈가 내지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낸 프랜차이즈가 또 프랜차이즈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복리겠지만 내가 그냥 프랜차이즈를 늘렸다. 그럼 성장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복리란 이자가 이자를 낳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업은 창업 자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레버리지는 직원을 꼽거나 대출을 받거나 기술로 레버리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파트너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장률은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속도, 퍼센테이지니까. 복리는 고객과 매출이 늘어나는 거. 이제 고객이 데려오고 매출이 계속 이제 불어나는 것을 말하겠죠. 다음 주식. 자, 시드 종잣돈, 레버리지 이제 대출 받거나 옵션하거나 차입하거나. 성장률, 내가 산 주식의 수익률. 복리, 수익을 재투자해서 불리는 거. 여기까지 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동산.
부동산에서 시드, 레버리지, 성장률, 복리란 뭘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 시드란 무엇일까요? 내가 다운페이 하는 돈이 시드입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떤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그 집에 다운페이먼을 했어요. 20%. 자, 레버리지는 뭘까요? 몰기지요. 몰기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 내가 다운페이먼을 하는 돈은 뭐 10,000불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10만 불짜리 집이야. 내가 10,000불을 가지고 10만 불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게 몰기지예요. 네. 내가 몰기지를 받아서 10만 불짜리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성장률. 맞아요. 집이 얼마나 가치가 올라갔는가. 그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가 올랐는가. 그게 성장률이고 복리는 뭘까요? 월세를 받아요. 그걸로 텍스를 내요. 텍스를 내요. 그렇죠, 텍스는 내야죠. 그런데요. 그렇죠, 텍스는 내야죠. 텍스는 내야 되는데 풀리는 방향으로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돈 내는 방향 말고. 그러면 복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복리 효과는 뭐냐면 임대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임대도 올라요, 매년. 맞아요. 네. 임대료가 맨날 오르죠. 네. 그 자산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그거와 더불어 임대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도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매년 임대료가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공식을 하나 가졌어요. 이제 넘버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드, 레버리지, 성장률, 복리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가치 판단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은 시드에다가 레버리지, 몇 배를 내가 할 수 있냐, 레버리지를 얼만큼 할 수 있냐를 곱해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라는 건 내가 1년에 10%가 오를 건지 20%가 오를 건지 30%가 오를 건지 그 퍼센테이지를 말해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의 횟수, 그러니까 1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3년 할 거냐. 1년에 10%면은 그걸 3번 반복할 거냐, 4번 반복할 거냐. 시간이 중요하겠죠. 그 복리의 횟수를 위에 올리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 어떻냐면 시드가 내가 1,000불이에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 2배 일으킬 수 있어요. 투자를 할 때. 2,000불. 근데 연 10%씩 오르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내가 3년을 했어요. 10%, 10%, 10%를 해가지고. 그럼 이걸 3번 곱하겠죠? 1.1, 1.1, 1.1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에 이걸 3번 곱하면 2,66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이 3년 뒤에 2,662가 된다는 소리예요. 순수하게 나는 1,662를 버는 겁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공부라고 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이 있어요. 내 시드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명문대 뭐 석사 학위를 받고 싶어요. 레버리지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 높은 거를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게끔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추천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레버리지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면 NIU 갈 수 있겠다. 혹은 뭐 내가 여기 어디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레버리지를 했어요. 이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거기 가려고 그래? 명문대를 왜 가려고 그래? 명문대에 가서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뭐 더 좋은 직업을 갖거나 혹은 연봉을 높이거나 혹은 뭐 다른 안 보이는 가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연봉이 이걸 하면 뭐 20%가 오를 거다 라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성장률에 대한. 그럼 그 성장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연봉 올리는 거는 한 번만 가능하다. 그럼 복리가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함정이 있어요. 근데 자, 미국에서 살아남기 개념과 원리편 함정 카드 발동. 자, 함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사실 뭐 함정 카드는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함정은 2가지입니다. 세금. 저는 세금이 굉장한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곳에 세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세금을 생각하세요. 세금. 그래서 그 세금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넘버로 알려줬지만 사실 넘버로 볼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넘버로 볼 수 없는 가치를 내가 가치를 매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지혜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이런 가치 판단을 앞서 말한 넘버나 이런 현실적인 가치 판단을 더해서 이제 세금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다면 미래에는 무조건 좋은 가치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린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 내가 쌓아놓은 미래 가치들을 누리는 날이 와요. 그럼 내가 그때는 인풋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가치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삶을 보는 투자의 관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살아남기 개념편 이야기를 했었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 너무 원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알고 싶으신 점 아니면 저랑 좀 논쟁을 펼치고 싶으시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